권성동 의원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추석 전 새 비대위 과연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그림처럼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약간 제 의견이 좀 다른 부분만 좀 수정을 하면, 자, 마이웨이인가 아닌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권성동 비대위를 그대로 간다는 아니고요.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4가지 어떤 그런 촉구안을 보면,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부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수습 이후에 새로운 비대위 출범 이후에 재논의하겠다, 의총에서,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재논의할 필요 없다,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기가 임명 그대로 가겠다 그러면 재논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 재논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직전에 중진들과의 만남에서 권성동 체제로 비대위로 그냥 간다 그랬을 때 의총이 그거 다 뒤집은 거거든요. 반발하고 원내대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아니, 나는 재논의 할 필요 없으세요, 내가 결정할게요,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스스로 사퇴하겠다라는 얘기가 함축된 얘기거든요. 그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스스로 내가 안 물러서겠다 그러면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게 재논의 할 필요 없어, 난 계속 있을 거야 라는 건 진짜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왜 대통령실에서 이미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물러나라라는 사인을 줬다라는 뉘앙스 기사랑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조금 예측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간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시간 동안 논의를 했잖아요. 최고위로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느냐, 이 2가지는 지금 기존의 비대위를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든 비대위가 아니라 아예 비대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대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게 당원의 총의를 정당성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말씀은 제가 결정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 다 옮긴 겁니다. 비례해서 처음부터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비대위로 가면 그건 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아니면 최고위로 돌아가느냐, 이 2가지를 놓고 격론을 벌이다가 지금 새로운 비대위로 지금 선택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시겠지만, 하나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당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스스로도 만들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무조건 돌아가라, 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의 고육책으로 가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판단한 것이, 지금 이 앞에 제목이라든지 이 흐름대로 아니야, 그대로 뭐 고집하는 거야, 뭐 판결을 뭐 반하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2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만 정리를 해보면, 네네. 결국은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후에 네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책임을 다한 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뭐 있다, 네네.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이 지금 자, 포착되고 있다는. 예. 어쨌든 지금 초유의 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또 여기에 이준석 그 전 대표죠, 또 가처분 신청 또 들어가.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황인데, 지금 뭐 우리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자기 책임을 다한 후에 아마 사퇴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또 논의가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헌 개정 통해서 뭔가 이 추석 전 새 비대위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것이 의총의 기본 소집 목적이고요. 2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변수,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권성동 사퇴론이 오늘 의총에서 또 격론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 저는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수습 후에 뭐 내가 사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가 아니고, 수습하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대위는 그대로 재구성해서 당헌당규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받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자리는 지키고 비대위는 다시 만드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법원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 좌파
좌파 판사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시 가처분 우리가 정지 신청하면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면서 상황을 매우 이제 꼬이게 만든 저는 이제 장본인이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어떤 오다를 내렸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한다. 이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습에 자진 사퇴하겠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이 잘못됐던 이 절차적 하자는 내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논란이 좀 덜 복잡해질 것 같은데 이분은 자리 지키면서 또 하나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고 말고 자기가 결정합니까? 그럼 대통령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나갑니까?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었으면 임기가 1년간 보장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그만둘지 말지는 내 고치는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맞는 선택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체적인 상황을 매우 꼬아가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뭐냐? 아니 내가 윤석열하고 가장 가까운 윤핵관이 핵심이고 내가 없으면 우리 당 안 되는데 나를 버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들 아예 생각하지 마라. 엊그제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준석 원내대표가 저런 상황에서 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졌으니 사퇴하라고 하니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준석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왜 저보고 나가라 합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할 이야기냐 이제 이런 걸로 보면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시면 계실수록 상황은 더 꼬여갈 것이고 해법이나 탈출구보다는 이 상황 때문에 더 막힌 전국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생각이 다른 게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문제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끝났다. 자기 거치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 그러니까 돌직구로 바로 아니 의원총회에서 이미 나 사퇴하라고 해서 사실 나는 사퇴하고 싶지만 그러나 요건 수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좀 돌려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건 불만입니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미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 직전에 가져갔던 스탠스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 안에 의원총회에 포함된 어떤 그 분위기가 사실 그런 어떤 분위기였고 나중에 돌아와서 의원직 사퇴를 하라라는 거 뭐 그런 목소리들은 사실 의원직 사퇴를 안 하겠다. 의원직이래 자꾸 그 직무대행을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어떤 그 상황은 아닌데 돌려 말씀드리면 지금 직무대행이 모든 것들을 다 주도해갖고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원 총의를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당원 개정 아까 말씀하신 당원 개정 문제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상임정국위도 4분의 1의 상임정국위원이 아마 지금 소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소집하려고 하는 주체가 없어졌어요. 서병수 의장이 못 하겠다고 하니까요. 서병 세 가지 방법인데 네. 서병수 의장이 소집하거나 그렇죠. 상임정국위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고위를 통해서 하거나 네. 아니면 마지막으로 4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대위가 지금 의결 못 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의결했다가는 가처분 소송에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거든요. 의결 못 하죠. 그다음에 서병수 의장이 안 하겠다고 했죠. 그럼 상임정국이 4분의 1이 요구할 거예요. 그럼 서병수 의장 받아들여야 돼요. 서병수 의장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근데 못 하겠다 그러면 부의장이 하면 돼요. 이게 호선이거든요. 호선으로 선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내가 뭐 권한이 있어갖고 무조건 안 돼? 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서병수 의장이 솔직히 내가 유튜브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순수한 의도냐? 전 순수한 의도라고 안 보여요. 서명수 의장 어떤 일을 했습니까? 경선 때 경선 준비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경선 준비는 경선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 후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토론을 몇 회를 해라 토론을 미리 해서 해라 저래라 해갖고 그때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후보 뭐 계속 분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병수 의장 화가 난다고 집어 던지고 나 선관위원장도 안 하고 경선 준비위원장도 안 할 거야 하고 당에 분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대표와 같은 스탠스로 그래서 당시에 모든 후보들이 그건 선관위가 해야지 경선 준비가 왜 토론을 뭐 하라 마라 하니 해갖고 정리가 됐거든요. 거기부터 출발을 해요. 저는 근데 제가 중간에 조금만 끼어들면 서병수 위원장 동생이 서범수는 이준석 비서실장 제가 조금 들어보시고 또 말씀드리는데요. 얘기하시죠. 예를 들어서 본류가 뭔지를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의 인간성이 뭔지를 보니까 예전에 이런 거 했다. 그럼 어저께 예를 들어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한 분이 윤상현 의원, 뭐 그분이 비호감입니까? 호감도가 높은 분입니까? 저 호감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정적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이 가는 길을 막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만든 그 일이 본질이 무엇이며 격가지가 무엇인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고 좀 따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조경태 의원이 호감입니까? 비호감이 높습니까? 아니 그런 그러니까 이제 쪽으로 가시면 안 되죠. 난 호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악연을 얘기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측에 임명이 됐던 사람이고 지금 최재형 혁신위원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서병수 이제 지금 이제 그 전대 뭐 위원장이 그런 이제 발언을 해서 나 못하겠다고 한 것이 이분의 과거 전력으로 보면 감정의 이제 앙금들이 남아 있으니까 안 하려고 정치적인 이제 행보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인데요. 저는 거꾸로 이런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 상황이라고 가서 구성되어 있는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돼야 된답니다. 이번에 당헌 당규를 개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비대위를 구성하면 그 비상 상황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했던 그 내용이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이 비대위가 법적 효력을 갖겠느냐는 질문을 가지고 최소한 권성동 원내대표든 윤핵관들이 이걸 추진하면 이 이후에 누가 가처분 신청하면 야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비대위 인정 받겠느냐는 플랜 B가 되든 아니면 대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냐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스스로 전국을 너무 복잡하게 꼬아가서 자기 스스로 그냥 결박하면서 자기 목을 막 줄에 매서 꽉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경상도 표현으로 짜매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이런 자살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떤 쪽이 잠깐만요. 예, 결국은 무리수가 곧 무리수를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지적한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좀 전에 이정구 평론가께서 서병수 의장의 어떤 그 성향, 노선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어찌 보면 전체 전국의 흐름 속에서 좀 마이너한 문제다. 그 개인의 어떤 성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자. 본질적으로 추석 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전공법으로 가면 될 거라고 봐요. 어떤 전공? 이를테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최고위 복원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뭐 전당대회를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하든가 최고위 구성을 통해서 최고위를 복원하면 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당헌 당규에 맞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식은 또 다른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주제가 뭐였습니까? 판결과 여론을 무시하는 권성동 그랬는데 결국은 판결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런 사태 악화를 시킨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다. 권성동 뭐 직무대행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 모든 언론의 사설의 제목이 뭡니까? 사태 수습의 출발은 권성동 사퇴다.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정교한 평론가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새로운 비대위 구성 후 사퇴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의지를 피력했다면 이런 사달도 나지 않지 않겠느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저도 전제를 해서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제발 사퇴하겠다라고 말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져요. 그렇죠. 윤핵관이라는 핵심이 사라지니까.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말씀하셨던 앵커가 말씀하셨던 최고위로 돌아가라. 최고위로 못 돌아가는 이유. 하나의 방안이라는 거죠. 못 돌아가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이게 고육책 지금 현재 새로운 비대위는 고육책이라는 게 최고위라는 게 돌아가면 3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당연직 둘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판결이 그렇군요. 전국에서 보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 안 했다. 그러면 다시 현 상황에서 그 당시는 이 판결문을 의하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어도 이 최고위원회 어떤 직위를 계속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라면 지금은 최고위원 다 없어졌어요. 3명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그때 당신 비상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걸 보궐로 한다? 그럼 보궐을 몇 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가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300명 중에 지금 200명이 거리됐어요. 그러면 이걸 보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0명을 맞추기 위해서 제적 과반을 해서 그러면 나머지 50명만 그러면 보궐로 해요? 아니죠. 총선해야 돼요. 그렇으면 200명이 없어지면 왜? 이건 국민이 선출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고위원도 당원이 선출한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보궐은 어떻게 하죠? 1000명 단위, 지금 600명이에요. 제적위원이. 600명이 지금 보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야말로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 2명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당원 당규도 없고 그냥 법 판사야 이 법조문 갖고 얘기하는 거지만 몇 명을 해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최고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정기화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최고위 보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뭔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을 좀 따져보면 이것이 왜 안 풀리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당대표가 된 사람이 10년 전에 성상납 의혹이 있습니다. 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를 쫓아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근원적인 질문 단순화시키면요. 제도와 절차의 문제로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이준석을 쫓아낸 걸 어떻게 정당성을 더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걸 너무 복잡하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잘못 낀 단추 때문에 이것이 다 꼬여가는데 아무리 중간에 단추를 풀어서 다시 끼워봐야 첫 단추 잘못 낀 거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로 출발했으면 제도와 절차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것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정해놓았으면 어떻게 이준석과 타협할 것이냐. 이준석이 어쨌든 한 발 물러나게 하고 윤핵관도 뒤에 빠지면서 당을 전체적으로 수습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아예 없고 이준석 너는 죽어도 안 돼. 너 일마 쫓아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생각 아예 하지 마. 그 전제에서 이걸 어떻게 짤 것이냐고 하니까 사실은 며칠 전에 의총에서 5시간 하면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가서 이준석 죽이는 정당이 국회의원 115명 있는 집권 여당에서 한 사람의 전직 당대표를 죽이기 위한 방식을 계속 찾는 이런 좀 낭비적인 정치적 행위가 어떻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고작해서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의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선으로는 야 권성동 물러나게 했으니까 그렇게 대충 사태 수습해봐라. 이렇게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30% 겨우 이제 깔딱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이게 만약 20% 초반에서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말 안 하고 권성동 물러났을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다수의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어쨌든 30%를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이것이 지지율 회복되는 것이니 국힘 내분 사태가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착각하면서 이준석을 계속 제거하면서 윤핵관이 주도하겠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 마지막에 막지 못할 댐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이 좀 다른 게 20% 중반대인데도 권성동 대표 안 물러났거든요. 20%로 내려갔어도 안 물러났을 거다. 네.